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증시가 좀 많이 안 좋게 끝났죠, 그죠? 그래서 3일 연휴 잘 쉬었는데 증시가 좀 이제 바닥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죠? 네. 탈출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계속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증시 특히 이제 코스닥이 좀 크게 하라 그랬는데 역시 뭐 개인들 오늘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투매가 좀 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은 이렇게 달아놨어요. 전쟁의 공포에 짓눌린 증시 해석과 뭐 투자 전략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이제 오늘 증시가 왜 빠졌는지 이제 그거 이유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해 드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요즘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삼성이랑 SK하이닉스 이제 외국인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연준이 그 9월 달까지 아주 미친 듯이 그죠? 네, 기준금리 인상을 아주 너무 세게 했는데 이제 유럽이나 특히 미국 쪽 아니면 전직 이제 FRB 의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 연준의 강달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조가 좀 흐름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좀 보죠. 오늘 저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오늘은 뭐 저도 아까 낮에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뭐 투매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그냥 뭐 그랬어요. 개별주들이 이미 뭐 솔직히 봐서 이제 떨어질 때 눕는데 또 떨어지고 막 그랬죠, 그죠? 조금 올라가다가 말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심리적으로 좀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이제 넘어서서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나오셨을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그냥 개인들이 그냥 그 마음으로 주식을 많이 던지신 것 같아요. 네. 참고 견디신 분들은 잘하셨지만 아무튼 오늘 좀 답답하셨을 겁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문제를 좀 하나하나씩 한번 보죠. 뭐든지 그래요. 이제 좀 힘든 일이 생기고 좀 이해 안 가는 일이 생겼을 때는 일단 원인이 뭔지 파악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도 한번 보죠. 네. 어렵진 않아요. 네. 일단 이제 그 우리 3일 동안 쉬면서 계속 나왔던 뉴스는 한마디로 전쟁 얘기입니다. 전쟁. 그렇죠? 뭐 전쟁이 뭐 일어나네 마네 그죠? 네. 이미 일어난 데도 있고 그 얘기였고 그 지금 이제 세 가지죠. 북한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그래서 또 전쟁을 또 하고 있죠. 그죠? 최근에 보면 뭐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그 이슈가 증시를 급락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보죠. 일단 이제 그 우리나라 지수를 먼저 보시면 코스피는 이제 1.8% 네, 하락 마감했고 아침부터 그냥 급락 출발했어요. 1.7%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 1.8에서 끝났으니까 뭐 그나마 다행이죠. 이게 그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얼마 빠졌냐면 3.8% 빠졌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어젯밤에 1%또 빠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합하면 한 5% 떨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이틀 동안 빠진 게 우리 이제 하루 쉬었으니까 그거 합해가지고 오늘 빠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강하게 하락 출발했는데 그 상태 그대로 거의 끝났다 보시면 되겠고 아래 꼬리를 달긴 했는데 꼬리가 짧아요. 그래서 투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코스닥은 많이 빠졌는데 이럴 때는요 코스닥 지수보다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제 저기 뭐예요 그 흐름을 잡는 게 맞으세요. 코스닥은요 지금 그냥 이미 무너져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닥이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잠깐만요. 네. 코스닥은 지금 저기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볼게. 왜냐면 코스닥 지수가 이제 상태가 어떤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사진 하나 검색하고 있는데 보시고 웃지 마세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 코스닥 지수가 이걸로 볼까? 네. 이게 뭐냐면 네? 그냥 그 뉴스에서 나온 그 사진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어요. 네. 작년에는 코스닥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네. 멀쩡한 집이죠, 그죠? 네. 집이 뭐 되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깨끗하네요, 그죠? 네. 근데 오늘은 꼬라지가 딱 이 꼬라지예요 지금. 네. 타버렸어요. 네. 공감 가시는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네. 웃으면서 방송하시자고 그러죠. 네. 웃으면서 해야지 또 죽자 살자 또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이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그냥 홀랑 다 타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패닉이라는 말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망연자실. 그렇다고 뭐 더 폭락한다는 소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닥이 이제 뭐예요? 오늘이냐 내일이냐 뭐 그 싸움이지 여기서 뭐 더 빠져봤자 여러분들 더 손해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증시가 더 빠져봤자 저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래요. 그냥 홀랑 다 타버린 것 같아요. 네. 이게 뭐요 이게? 그죠? 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왜 이렇게 해놨느냐? 그죠? 네. 제가 요즘에 제가 사회주의자도 아닌데 자꾸 이제 미국을 욕하죠, 그죠? 미국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미국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저기 좌파냐고. 그래서 좌파 아닌데요? 미국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욕 나오잖아요 지금. 다 욕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지수가 아무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나스닥 지수가 하락해서 그런 건데, 나스닥 지수가 어젯밤에 전저점을 살짝 건드렸어요. 전저점을 깼다는 표현을 안 쓰고 건드렸다는 표현을 쓰죠. 여기 6월달에 그 기준금리 인상 아주 세게 했을 때 그때 저점이 여기였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짝 더 건드렸어요. 건드렸다가 또 다시 올라갔어요. 저기 9월 말일날 한번 건드렸다가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왜 떨어졌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때문에 지금 증시가 이렇게 빠진 거는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네,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날 거, 전쟁 이미 일어났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 그거는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그게 부담스러워서 손절을 하는 거 맞아요. 그걸 핑계로. 근데 이게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증시에 큰 영향을 준 건 미국이에요. 웃긴 게 오늘 증시가 이제 크게 하락한 원인이 뭐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그리고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거든요. 세 개인데 북한 얘기는 빼자고요. 왜냐면 북한은 뭐 그러니까 그죠? 북한이 뭐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서울이나 인천에서 잘 사시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어디부터 점령하겠어요? 응? 그죠? 네, 그쪽 초토화되는데 거기는 빼고 네? 만성이 되셔가지고 이제 빼고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냐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러시아가 뭐 핵을 쏠 것 같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팩트로 얘기합시다. 기사 보면은 막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죠? 근데요, 웃긴 건 현재 러시아 증시 보세요.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가 돼서 증시가 급락이 나온 게 맞고 세계 경제가 위험한 게 맞으면 러시아가 오늘 폭락해야죠. 한 5% 10%씩. 공산당 나라들은요 증시가 3% 5%씩 금방 쉽게 하락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뭐 어때요?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중국 반도체 규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실제로 아침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 급락 출발했고요. SK 하이닉스도 그랬고, 오늘 여기 대만 지수 보시면요 난리 났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대만 지수가 오늘 4% 급락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데 어쨌든 급락 마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랑 관련 있는 나라도 일본이죠. 일본도 2.6% 급락 마감했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난 거예요.
1.8% 급락 마감이니까. 그죠? 여기에 비하면은 뭐 대만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대만도 어제 쉬었어요. 일본도 어제 휴장이었고. 근데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덜 떨어진 거라니까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 대만이랑 일본도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근데 웃긴 건 정작 중국은요 상승으로 끝났어요. 이해되세요? 네. 오늘 폭락했다고 막 언론에서 뭐라 쓰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올랐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홍콩도 빠졌어요. 홍콩 항생 지수 쪽에 이제 여기도 IT 주들이 급락해가지고 기술주도 급락해서 여기도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하고 별로 상관없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는 별로 안 빠졌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하는데 웃긴 건 중국은 올라가더라. 러시아가 전쟁이 격화돼서 서방이 제재를 받아서 러시아가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만들어 가지고 인플레이션 잡는다, 물가 잡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들하고 미국이 싸우면서 달러 강세를 자꾸 만드니까 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기 신흥국들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애를 먹는 거예요. 지금 같은 편이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 얘기 좀 뒤에서 할게요. 근데 아무튼 지금 반도체 이거 규제 때문에 폭락했다고 그러는데 웃긴 거는 중 얘기했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의 수출을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얘기가 지난주에 좀 많이 해드렸잖아요. 왜 그랬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게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이게 올라오면은 나스닥이 쉽게 회복될 수 있다. 그 얘기가 끝났죠. 지난주 금요일에.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미국의 바이든이 아마겟돈이 올 수 있다. 푸틴이 핵을 쏴서 아마겟돈. 네. 아마겟돈이 올 수 있다. 핵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소리 하면서 또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한다고 하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한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얘기하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그 발표를 딱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확 치고 나오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또 확 치고 나오면 우리나라도 들거든요. 그럼 바닥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예요. 바닥에서 탈출을 해야. 네. 근데 탈출해야 되는 시점에 미국의 바이든 이 사람이 고춧가루 뿌린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 폭락했고 어제 3% 또 폭락했어요. 합하면 10%잖아요. 마이너스 10% 급락을 시켜놓으니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하락 출발 안 하겠어요? 하락 출발하는 거예요. 왜 하락을 해요? 반도체 1위를 또 대만 TSMC에 뺏겼고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하면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엄청 난처해질 거다 이런 게 잔뜩 나오니까 개인들이 아침부터 삼성전자를 던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손절 친 거죠 그냥. 그렇죠? 네.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삼성전자 오늘 종가를 보시면 시작은 마이너스 3.2 이렇게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1.4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21선 바깥에서 시작을 했죠. 이제 금방 출발했으니까. 근데 거래돈을 꽤 있었어요. 그러면서 21선 안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끝난 거예요. 잘 끝난 거라니까요. 그리고 저기 SK 하이닉스 있죠. SK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1%에 끝나요. 여기도 21선 위에서 잘 끝나고.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하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느냐? 아니요, 피해 안 봅니다. 2년 전, 3년 전에 미국의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한 걸 아실 거예요. 화웨이가 뭐 하는 회사예요? 고무장갑이나 고무신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때 막 스마트폰, 그 다음에 노트북, 태블릿 그런 거 이제 막 만들고 있었죠.
사업을 막 확장하려고 하는 찰나에 미국이 규제를 해서 화웨이가 거의 망했다시피 했죠 지금.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얘기 뉴스가 많이 나올 때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크게 힘들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반도체를 못 팔아요. 아니 중국이 그때 화웨이가 저기 뭐예요? 그 당연히 이제 그 IT 기기 전문 업체였으니까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화웨이였어요. 근데 화웨이가 제재를 받으면 물건을 못 파니까 그러면 반도체 납품이 줄어드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화웨이가 휴대폰하고 노트북이라 그런 거 못 팔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유리한 거죠. 안 그래요? 삼성전자가 대신 그거 다 팔겠네요.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웨이에서 스마트폰이랑 못 만들면은 못 팔겠죠? 그러면 그 소비자들은 뭐 쓰겠어요? 다른 거 쓰겠죠? 다른 회사 거. 그러니까 반도체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런 식으로 하도 겁을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털렸거든요. 코로나 아주 초창기 때. 코로나가 재작년 3월 달에 막 창궐했죠? 그 화웨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재작년 5월 코로나 터졌을 때 그 3월 달 이후에 5월에서 8월 사이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폭등하기 전에 그래서 기획을 다 털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낮에 설명한다고 좀 동그라미 걸었는데 여기에요. 여기서. 그리고 날라갔어요. 이 지점이었다. 갑자기 곤두박질 치죠? 여기서 그랬어요. 지금이랑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싶으시면 손절하시고 아니면 참고 싶으시면 참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저도 사람들 다 못 데리고 가요. 네. 이걸 한번 봤기 때문에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 그래서 삼성하고 SK하이닉스 망한다 그랬거든요. 망하기 뭘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지수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니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하고 특히 대만이 폭락하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에 지금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요번 그 제재에서 빠져요. 사실상 빠진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아우 이제 이게 뭐냐면 아우 이제 안 올라오겠다. 아우 지겹다. 예. 제 친구 중에 충청도 친구가 있는데 충청도 사투리가 또 구수한 맛이 있거든요. 방금 쓴 게 충청도 사투리예요. 네. 아우 지겹다. 예. 제 친구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충청도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잘 안 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화나시면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짜증난다고 이제 짜증 날 만도 하죠.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된 거예요. 잘 보시라고. 이 와중에 웃긴 건 뭐 망한다 그러는데 이거 보세요.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요. 오늘은 프로그램도 사고. 사요. 언제부터 사는 거예요? 9월 말부터.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이 사요 안 사요? 사요. 보이시죠? 산다니까. 근데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개인들이 이제 뉴스 많이 보고 아침에 너무 이제 힘드니까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막 집어 던진 거예요.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빠지긴 했는데 다시 보시면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잘 들리시죠? 유튜브 쪽 누가 저 유튜브 쪽에 소리 잘 들린다고 좀 써주세요. 네. 누가 안 들리신다 그러네. 네. 그분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겠죠, 그죠? 네.
누가 유튜브 쪽에 좀 써주세요. 양환성님이 좀 써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사고 있다니까요. 반도체가 망한다는 소리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중국 규제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요? 피해를 왜 봅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뭐 어닝 쇼크네 뭐네 이제 그런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침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쭉 빠진 거예요.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이 4% 넘게 빠졌잖아요. 근데 웃긴 게 이거 보시라니까요. 오늘 외국인이 전체 투자자별 매매 종목을 보면 외국인이 샀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경영 팔았는데 말 그대로 조금 팔았어요. 그리고 선물 있죠? 선물 외국인이 샀어요. 콜옵션도 순매수한 걸로 되어 있네. 올라간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저만큼 빠질 이유가 없는데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뭐예요? 굉장히 과도했던 거예요. 개인들이 오늘 그렇게 주식을 많이 던진 건 난 이해는 해요. 얼마나 힘들면은 그렇게 던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쟁, 뭐 돌림병, 전염병. 아침에 보니까 무슨 이제 에볼라 얘기까지 나오던데 에볼라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도 없는데 백신도 없다 이러면서 에볼라, 그죠? 네. 북한 미사일 쏘고 북한이 언제 미사일 안 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냥 늘 똑같은 레퍼토리인데. 네. 이거 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막 놀래가지고 난리지기 거예요. 힘드니까 막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차트 보지 마라. 뭐 그 얘기는 사실 매일 해요. 차트 보지 마라. 근데 이제 그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트 보지 마셔라. 오후 방송할 때 차트 보지 마셔라. 오늘은 나도 최대한 안 봤다. 그랬다니까. 차트를 전문가가 왜 안 보시나요? 오늘 뭐하러 봐요? 오늘 아침에 매도 사인 나간 게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봤어요. 삼성전자하고 다른 거 안 봤어요. 이해가세요? 네. 차트 보지 마세요.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 열어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고 지금 보시면 심리 완전히 꼬여버려요. 그거는 종목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마약을 하시라고. 계좌 이런 상황에서 계좌 열어보고 차트를 본다? 차라리 마약을 하는 게 낫다고 그러죠.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어보지 마세요. 네. 삼성전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대표로.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까 제가 오죽하면 코스닥 비유할 때 불난집 보여드렸죠. 네. 차트를 보시면 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이게 뭐야? 불났나? 네. 보지 마세요. 네. 대신에 얘기를 다른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지금 이렇게 왜 증시가 힘드냐? 미국에서 진짜 솔직히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너무 지금 과하게 금리 인상을 너무 세게 하는 거예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저렇게 세게 할 거란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친 듯이 막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 금리를 처음에 3월 달에 0.25%, 5월 달에 0.5%, 0.5% 올리는 것도 이례적이거든요. 초반부터. 근데 6월 달에 0.75, 7월 달에 0.75, 8월 달 쉬고 9월 달에 0.75 또 한 거예요. 근데 11월 달에 또 0.75 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그런 식으로 올리면 뒤에서 따라오는 유럽도 선진국이죠. 유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후진국도 있죠. 가랭이 찢어져요, 솔직히. 가랭이가 찢어진다. 우리나라만 지금 미국이랑 금리 역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거의 다 금리 역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가 금리 역전되는데 우리나라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닌가요? 거의 대부분은 아니고 많은 나라가 미국이랑 금리 역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러면서 또 금리 올린다고 막 난리를 지기니까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난리를 지기니까 말이 살짝 바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달러를 계속 강세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달러 강세? 달러 강세를 너무 이제 심하게 하니 물가 잡는다고 진짜 욕 나옵니다 진짜. 입에서 진짜 막 육두문자 욕이 나올 정도로 환율 보면 제가 승질이 난다니까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올라간 게 우리나라 정부 탓이 아니에요. 정부를 제가 뭐 방어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호시라니까요. 엔화 또 올라가요. 방어를 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유로와 위안화 다 이러고 있잖아요. 다 힘들어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미국이 강달러를 이제 강달러를 자꾸 만드니까 전 세계 신흥국들이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보세요. 이제 이 얘기 초반부터 했거든요. 미국이 달러 강세를 자꾸 만들면은 미국도 힘들어진다고. 킹달러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행복해할 것 같죠. 천만에요. 달러 강세를 만들면 그 나라 제조업이 죽어요. 제조업이 그 산업의 그 뿌리 아닌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참 일찍도 나와요, 그죠? 되살아나나 싶었는데 킹달러에 흔들리는 미국 제조업. 왜냐하면 자국의 화폐가 강세가 되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 약세일 때 대기업이 수출하는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도 수출 안 해요? 그래도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출 기업들이 달러가 강세가 되면 수익이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이제 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도 악화가 되고 환차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벌었는데 들여올 때 안 좋은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우리도 저기 달러를 이제 환전해서 들어올 때 환차손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게 왜? 달러 강세를 만들면 선진국도 힘들고 그 뒤에 후진국도 다 힘들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바이든을 자꾸 욕하잖아요. 제정신 아니라고 저 사람. 난 미국의 민주당이 너무 싫어요. 진짜로. 미국이 오바마 때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달러를 강세를 만들더니 막 미친듯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라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이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원달러 환율 급등 아닙니까? 그럼 달러 인덱스를 보라니까요. 달러 인덱스가 치고 올라온 지가 한참 됐어요.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있죠. 그때부터 이제 더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쫙 오른 거예요. 달러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라고 하긴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정부밖에 없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이제 좀 참고 막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볼멘서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기사인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 미국의 제조업이 침체되고 있다 저런 뉴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나오죠. 네. 우리나라가 되게 늦어요. 보세요. 신흥국 침체 요 뉴스 읽어드릴게요. 네. 이거를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신흥국 침체 결국 미국의 부메랑이 될 것. 연준 마이웨이의 독한 비판. 미국 긴축 고수의 성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달러는 미국 기업 부진 빠뜨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송두리째 흔든다. EU, 유럽연합도 이례적으로 연준을 비판했다. 원래 비판 안 했거든요. 미국이 도미노 금리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 사람 JP모건 CEO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연준 욕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고 아시아 그 다음에 당신들 미국도 경기 침체에 빠질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요번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데 벤 버냉키라고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 이제 헬리콥터 원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때 이제 14년 15년 전에 그때 이제 증시가 폭락했을 때인데 그때 증시가 얼마나 폭락했었냐면 여기에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8년도 여기 증시 폭락했을 때 여기 보이시죠? 난리 났었죠. 이 당시에 저 사람이 연준 의장이었는데 그때 금융시장 붕괴됐었죠 사실. 이 사람이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으면서 달러를 무지하게 뿌립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그래갖고
조롱까지 막 하고 막 그랬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와서는 이 사람이 경제를 살렸다 그러면서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 나이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자, 잘 들어보세요. 돈을 무지하게 뿌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비판한 거예요. 지금 연준 물가 안정 목표를 2%보다 중기적 차원의 물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연준은 2% 물가 2%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 거야. 고마해라. 힘들어 죽겠다. 이후 여기 이 사람이 고마해라.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다. 이 사람이 거의 여기에서 우두머리거든요. 미국 은행 제일 큰 은행이 JP 모건이잖아요. JP 모건. 이 사람이 CEO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들한테 부메랑 다 돌아간다. 옛날에 동풀기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좀 넓게 보고 속도 조절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기사를 왜 보여드렸느냐?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 언론에 드디어 나오기 시작할까요? 왜? 이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스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리 가세요 진짜. 그러시면 돈 못 벌어.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이 뉴스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스닥 지수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네. 저리 가시라니까요. 딴 데로.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뉴스가 왜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갑자기 일제히 하기 시작했냐 이거예요. 첫 번째, 연준이 너무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미국이랑 전 세계에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해줬다. 두 번째,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테러를 만들어주는 거죠. 테러. 그러니까 다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람들끼리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다 자기들끼리 인맥이건 혼맥이건 확연, 지연, 혈연하고 다 아는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러를 열어준다는 게 뭐냐면 분위기를 띄워주는 거죠. 나갈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연준 의장이 금리를 물가를 잡기 위해 더 해야 되는데 전 세계 경제를 위해 우리가 조금 속도를 불가피하게 속도를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잘 판단하셔야죠. 네.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친 듯이 막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 지금 살살 뭔가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증시가 바닥에서 빨리 탈출 안 하고 버벅버벅 되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경고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 그냥 쉽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기 고위 대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장이란다. CEO, 그리고 전 연준 의장,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뭔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달러가 이게 꺾여야 된다. 달러 인덱스가 꺾여야 되는데, 오를 만큼 오른 건 맞다. 그러나, 이 여기서 좀 더 오른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확 꺾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100% 오른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많이 올랐다. 오를 만큼 올랐다 그랬어요. 이게 아까 제가 오바마 얘기했죠. 오바마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바마 우리나라 분들 되게 좋아하시던데 난 되게 싫어요. 이게 다 오바마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다 오바마 때 있었던 일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딱 취임하자마자 여기에서 쭉 깔아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살짝 달러가 올라왔다가 다시 눌러버려요. 근데 바이든이 딱 대통령 되자마자 여기에요. 바이든이 대통령 되자마자 환율이 저기 달러가 강세를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미국 경제가 망가지거든요. 오바마가 미국 경제를 위해서 되게 저기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미국 경제 말아먹은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누구예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바이든이에요. 이렇게 하면 미국 경제가 망해요. 그 싫은 거군요. 같이 힘든 거예요. 제가 미국의 민주당을 싫어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뭐 피스 이러면서 막 평화, 인권 막 이러죠.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미국을 싫어하진 않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뉴스를 보여드린 이유가 달러가 강세를 이제 강세가 좀 심한데 뭐 킹달러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꺾이려고 그러는 건지 저런 뉴스가 자꾸 나오길래 그래서 이 뉴스를 보여드리고 자세히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이제 삼성 얘기도 아까 해드렸고 SK 하이닉스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종목 개별주 뭐 테마주 지금 얘기한다고 답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뭐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하니까 네? 저는 또 다른 거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얘기해드린 거예요. 저녁 때 보니까 뉴스 하나 또 보이길래 갖고 와서 얘기하고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기운을 내세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뭐 여기서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지금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 종목들을 다 들고 있는 게 맞느냐, 올라올 수는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의심도 들고 고민도 많이 되시겠죠, 그죠? 근데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제 와서 그러면 내려놓으실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려놔요? 손실이 어마어마하실 텐데. 손절하시고 또 어디 가실 건데요? 근데 복구할 때 있으면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손실 50% 보고서 네, 한 달 안에 이걸 다 복구할 수 있는 데가 있다. 저 좀 데리고 가시라니까요. 가서 나도 좀 기술 좀 배워갖고 우리 회원들한테 좀 알려주게. 네?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맨 마지막에 털리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거냐면 뭐 사람을 의심할 수 있고 뭐 아까처럼 뭐 이런 기사를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잖아요. 그죠? 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심리 싸움, 주식은 심리 싸움이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그 신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원칙, 그죠? 네.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오늘은 많이 힘드셨을 건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죠? 요걸로 이제 마무리 져드릴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흔들리니까 증시가 또 폭락하죠, 그죠? 네. 그럼 뭐예요? 저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올라와서 확 솟구쳐서 올라오면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나? 내가 이거 들고 있어도 되나? 주식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이제 의심이 드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본 이 상황이 절대 안 바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바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싹 바뀝니다. 그리고 막 가요. 그러니까 아까 SK 하이닉스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네.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때려잡을 때 그때 SK 하이닉스 주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때 삼성전자 볼까요? 뭐 화웨이 뭐 없앤다, 화웨이 딸 그 회장 딸 화웨이 회장 딸 캐나다에서 체포하고 막 그럴 때가 여기였어요. 올라가다가요 급락하는데 세상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보세요. 7%. 삼성전자가 7% 급등했다는 얘기는 거의 상한가예요. 그죠?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장대 한 몸을 뽑았어요.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오 하더니 퍽퍽 떨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3%에서 5%짜리 음봉들이겠죠. 연달아 하나 장중에 3.97, 그 다음날 5%까지 빠지고 그 다음날은 4%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뭐 규제할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이 당시에 뭐라 그랬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걱정이다 이러면서. 근데 화웨이까지 제재에 당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미 화웨이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된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둡다. 그러나 아주 어두운 기사를 써갖고 걔네들 탈탈 다 털리게. 그게 또 올라가요. 살짝 올라오다가 또 화웨이 때려잡는다 그러니까 올라갔죠, 그죠? 화웨이 때려잡아야지. 이게 또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가요. 그땐 그래도 그나마 들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전조점 깨면서 하니까 더 힘드신 거지, 그죠? 그때 그래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여기에요. 여기 요거는 코로나고
그러면서 이제 악고점 못 제끼고 막 그래. 이 당시에 여기에서 삼성전자 산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 털고 나서 뽑은 거예요. 칼 뽑듯이. 그 무사들이 칼 뽑듯이 있죠. 촥 뽑은 거. 100% 급등. 그 당시에 이게 저희 방에서 여기서도 추천 나갔고 여기서도 추천 나갔고 계속 추천 나갔습니다. 나중에 올라올 때부터 다 팔아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 일반 개인들이 나중에 어디서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온다니까요. 망하기 뭘 망해요. 아까 제 말이 맞잖아요. 화해는 망했지만 삼성은 땡 잡은 거죠. 그 뉴스에서 보면은 중국 반도체 정리해 드릴게요. 뉴스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피해를 볼 거다. 천만에요. 땡 잡은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중국을 규제를 해주면 삼성 입장에서는 땡큐죠. 안 그래요? 땡큐죠. 정리를 해주는 건데. 삼성이 중국을 막 따돌리려면 뭐 사람도 안 뺏겨야 되고, 그죠? 기술 격차도 더 벌려야 되고,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로비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기 정적을 제고해 준 거예요. 누가? 미국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를 보신 분들이 아침에 집어 던지고 막 그러겠네요. 결국에는 갑니다. 근데 가긴 가는데 주변에 한 100명 있었다면 끝에 가보면 몇 명 안 남아있어요. 네, 그래요 이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결국에는 가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여기서 100명 있었다. 여기라고 해볼까요?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샀거든요 주식을. 여기서 이제 100명 있었으면 한번 담갔죠. 이걸 담갔다고 표현해요. 담갔다가 올리면 한 절반 사라져요. 대충. 그럼 이제 50명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이 망한다 딱 올려요. 그러면 한 1, 20명 빠져요. 30명 남겠죠. 근데 또 진짜 망한데 그러면 또 이제 한 10명 빠지고 한 20명 남아요. 여기쯤 되면 20명 남아요. 자, 정보점을 뚫고 올라가죠. 그럼 올라가죠. 버벅버벅거리죠. 그러면 또 팔아요. 10명. 저 끝에 가면 2명 남아있어요. 생존율 2%. 그게 주식입니다. 저 끝까지 가시는 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악고점 제낄 때까지는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로 속이는데 어제하고 엊그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술을 폭락을 시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들이 힘들겠다 이거죠. 근데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러시아 정리해드릴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다? 아니죠. 그래서 아까 이거 보여드린 거잖아요. 러시아 증시는 오르고 있다. 아니네요.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네. 유럽도 별로 안 빠져요. 독일 0.7%. 어제도 별로 안 빠졌어요. 0.5%인가? 아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반도체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호주도 오늘 별로 안 빠졌어요. 0.3%. 호주는 이런 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 캥거루랑 뭐 악어도 많고 그죠? 네. 광산이나 이런 거 많으니까 소도 많이 키우고. 그냥 반도체랑 상관없잖아요. 반도체랑 상관 있는 데만 건드려놨어요. 일본, 대만. 근데 중국은 올라가고. 이해가시죠? 그리고 아까 뭐예요?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외국인 계속 사고 있고. 네. 그리고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말이 많고 시끄러웠는데 지금 과거에 이제 한 자리 하셨던 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금융 황제라고 불리는 그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한마디 했잖아요. 고마해라. 그래서 달러가 어느 순간 꺾일 거예요. 근데 아까 했던 얘기 한번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절대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날 것 같죠? 언젠가 끝납니다. 네,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예단하지 마시는 얘기예요. 안 될 거야.
그 순간 다 여태까지 했던 고생 수포로 들어가고 큰 손실 있고 이 바닥에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한 것 같지만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끔 유도한 거죠. 상대방이 그런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가스 라이팅. 뭔지 아시죠? 네. 상대방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네. 소시오패스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래요. 글로벌 세력들은 정신병자들이다.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괴롭혀갖고 주식을 뺏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그 우리 회원들 지금 계시죠? 여기 라이브나 문자번 회원들. 낮에는 내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녁에 이 기사 한번 보세요. 뭐냐면 요거거든요. 요분이 한 얘기가 있는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 기사만 보여드릴게요. 한국경제에서 어제 저녁 때 나온 기사인데 월가 투자대가 하워드 막스 이 사람이 지금 방한을 했는데 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시장을 떠나는 건 실수다. 그래서 쭉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기사가 그렇게 안 기니까 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네. 왜 지금 증시가 급락을 했는지 여기서 제가 다 했던 얘기인데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포모. 포모 증후군 때문에 그렇다. 혼자 소외되는 두려움 때문에 작년에 1년 반 전이라고 써있죠. 1년 반 전에 포모 증후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이 지금 다 이 바닥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다. 다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포모가 뭐냐면 나오죠. 포모 증후군. 다른 사람은 모두 누리는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 이게 뭐예요? 작년에 영끌 그죠? 네. 벼락거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집 사고 주식 코인에 투자해서 지금 큰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했던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그죠?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하신 얘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분의 얘기는 시장에 남아있어라. 어딜 가느냐. 네.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요렇게 여기까지만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네이버 같은 데 치면 나오니까 보시고 돈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현재 미국 증시가 지금 어떻게 시작할지는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미국이 지금 확실한 건 이겁니다. 전저점 근처에 또 갖다 대놓고 사람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안 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저렇게 규제하는 건 우리한테는 땡큐입니다. 아주 감사한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얘기는 내일이나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것까지 할 여력이 없네요. 네. 아무튼 이제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 이렇게 의심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아까 얘기해드렸죠? 별로 없어요. 저랑 이제 우리 방에 오래되신 분들은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회원들 몇 번씩 다 겪어봤거든요.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꼭 믿고 따라오세요. 여기 이제 뭐 저희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의심이 들고 힘드시니까, 그죠? 근데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힘들어요. 종목을 사고 팔고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도망치고 싶을 때 엉덩이 딱 붙이고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힘들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엉덩이가 무겁다라고 하죠. 앉아가지고 몇 시간이고 본인이 이제 집중해서 막 공부하잖아요. 그게 힘든 거거든요. 직장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리 회사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엉덩이 딱 그죠? 네. 앉아갖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식도 똑같아요. 네. 그 사람이 고수가 되거든요. 나중에 인정을 받아요. 네. 사회생활이랑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때 공부도 좀 해보셨을 거고, 그죠? 네.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 뒤에 또 우리 김 실장이 방송 무소TV에서 하시니까 유튜브에서도 하니까 오늘 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 들어가셔가지고 또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아주 편안하게 푹 쉬시고 네, 내일 또 뵐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